안녕하세요. 홍수작입니다. 1월 5일 수요일 내일 관심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금일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반도체 기점으로 해서 이제 큰 반등이 나온 이후에 약간의 좀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이제 특이한 거는 별로 없었고, 로봇 관련된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전히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윗꼬리를 좀 달았다는 거, 윗꼬리를 좀 달았다, 그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좀 될 것 같고,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이제 휴마시스트를 이제 필두로 해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순수 이제 진단키트로 이제 올라왔다기보다도 이 셀트리온하고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가 좀 있어요. 이제 그 공급 중단하고 다시 재개하고 뭐 그런 얘기를 때문에 이슈가 좀 돼가지고 나온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 휴마시스 자체가 굉장히 그 세력주 형식으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봐주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 좀 보면은 이 디지털 화폐 관련된 내용이 조금 나오면서 S넷을 필두로 해서 이 K사인, KCT, 라운시큐어 이런 보안 관련된 그 종목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얘네들 자체적으로는 어떤 큰 테마를 형성하기에는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게 완전히 크게 가려고 하면은 뭐 페이 관련된 종목도 카카오페이나 아니면은 뭐그 평가 SCI 뭐 평가 종 나이스 통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엮여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확인만 해두고, 나머지 이제 장 막판에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이 뜬금없이 전체적으로 크게 상승을 해줬다. 들어온 금액도 적지 않고 상승폭이 굉장했기 때문에 일단은 확인을 좀 해두기는 하는데, 내일 일단 금요일 장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면은 추가 어떤 계약이나 눈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저녁부터 해서 CES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좀 움직이긴 할 텐데, UAM 관련해서 한커미드가 움직였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작년 그 배당락 이후에 어떤 그 매도의 주범이었던 기관의 금융주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해줘서 KB나 신한지주, JB금융지주 같은 경우 요런 거 지금 볼만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오늘 시장은 이렇게 해서 정리가 좀 가능할 것 같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어제 상승한 이후에 물론 이제 위에권에서 마감을 해줬지만은 여기 위에 있는 11선을 돌파를 해주지는 못했어요.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미국에서 이제 고용 관련된 보고서가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이 해석이 잘 돼가지고 이제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해서 코스피가 내일 상승을 해준다고 하면은 뭘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 여기 잠깐 왔다가 다시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좀 크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가 있으니까는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수요일 날 기점으로 해서 반등을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것을 계획을 하는 매매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큰 그림은 전체적인 시장이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전제를 깔고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좀 가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이제 올라왔던 종목들이 있죠. KPX 생명과학, 새해 첫날부터 이번 주는 사실 매매가 나쁘지 않게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상승이 이렇게 줬을 때 꼭 매도를 통해서 이익 실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얘가 3일 연속 이렇게 단일가 이후에 오늘 이제 시작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혹시라도 바로 이렇게 쏠 수도 있지만은 시작하자마자 좀 이렇게 밑으로 좀 뺐는데 거래량 없이 이렇게 빼는 경우 같은 경우는 한 번인 매수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는 중국시장 개장하는 10시 반 이후에 상승을 쭉 꼽아줬는데 요때 힘이 굉장했습니다.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상승했을 때 이제 매도해서 그 이후에 쭉 이렇게 이제 주저앉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요즘 이 그
오전에 쌌다가 이제 오후에 늘어지는 전형적인 그 특성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현재 오늘 들어왔던 거래량 보십시오. 이 거래량이나 그 전에 들어왔던 이 거래량 같은 경우 아직은 여기 들어왔던 물량이 완전히 나갔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내일 아니면은 뭐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이러한 구간을 저점으로 보고 내일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종가상으로 소액으로 좀 담아놨다가 이렇게 움직임 보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KPX 생명과학, 팍스로비도 관련 주고 코로나 관련돼서 중국이 아직 해결이 안 되면은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얘랑 같이 보는 게 계속해서 화일약품이죠. 상단은 항상 3,000원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를 넘어가면은 매도 관점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일단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고 그리고 그 전에 고점에서 밀렸던 구간보다도 더 위로 해서 갔다 와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3,000원 이상에서 마감을 해줬고 그래서 요 위에서 이렇게 조정받았던 물량을 소화를 하고 올라온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고 사실 흐름으로 보면 원래 이렇게 쌌다가 조정받았다가 2차 상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습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내일 나올지는 장담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 상승을 하더라도 굉장히 의심하면서 지켜보면서 매매를 하다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차하다,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은 매매하지 말고 관망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올라갈 수도 있는 충분히 여력이 있지만은 굉장히 지금 이렇게 꼬시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런 구간들 여기까지 이제 저항선 위에까지 올려놨다가 이렇게 밀리죠. 올려놨다가 이렇게 밀리고 다시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밀리는 이런 모습을 많이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계속 의심하면서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얘랑 같이 보는 게 국제약품도 오늘 그 화일약품 빼고는 다 하락을 했어요. 근데 국제약품도 이러한 박스권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탈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 바운드리 안에서는 언제든지 한 번에 반등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샤페론 5일선을 이탈을 하지 않았어요. 5일선을 이탈을 하지 않았고 7,300원이 약간의 저항선 느낌이 났었는데 여기 위로 해서 안착을 해주는 모습에 지켜주고 있고 요런 것만 기억을 하면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보제약도 먼저 시세 내주고 난 다음에 지금 먼저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락이 멈추는 구간을 너무 예측하지는 말고 최소한 밑꼬리 달고 아니면은 양봉이 나올 때까지 아니면 다음 주에 그런 식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밑에서 지금 이제 21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맞을 때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밑으로 빠져서 다시 이제 올라갈지 여기를 지켜준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요. 하여튼 맞을 때 움직임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KPX 생명과학까지 해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고 팍스로비도 관련해가지고는 제일 파마 홀딩스가 있죠. 얘도 지금 5일선 따라가고 있는데 한번 꺾인다고 이제 보고 지켜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약품까지 크게 박스 이렇게 봐가지고 이런 부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중국이 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는 한 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구정 전까지는 좀 이렇게 이 차트 같은 게 살아 있으면은 관련된 종목은 가능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이제 보고서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종목들 중에서 이 데이터가 중요하죠. 데이터 센터가 이 별것도 아닌 것을 모아 데이터가 작년부터 막 1조 넘게 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던 이유가 저런 그 DDR5나 아니면은 그런 거에 갖다 붙이기 위한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라는
뇌피셜을 어저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항선 2885원 요 라인이었죠. 여기 위로 올라오면 일단 매도를 하고 지켜주다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은 그거 보고 이제 다시 붙어도 상관없으니까 항상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은 밀렸고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바로 뭐 갭 띄워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한데 오전에 움직임 보면서 다시 진입을 하는 것을 판단하기로 하고, 혹시라도 이렇게 약간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내려온다고 하면은 2650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관심 종목에서는 아직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줘야 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아 데이터. 자, 그렇게까지 관심주 종목을 좀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S넷 잠깐 볼 텐데,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S넷 얘가 오늘 좀 윗꼬리를 좀 많이 달기는 했는데, 만약에 여기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5,500원 정도. 여기를 돌파를 해서 위에서 놀아주면은 좀 급하게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 좀 볼 수가 있고, 내일도 만약에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좀 쉬어간다 라고 하면은 5,200원입니다. 5,200원 정도에서 밑으로 빠지는지 위로 올라가는지 한번 지켜보면서 매매를 한번 가능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많은 종목들 중에서 힘있는 종목이 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얘 위주로 보도록 하고, 이 한미글로벌하고 한미글로벌 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 장 막판에 해가지고 1800억이 좀 들어왔네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 1시, 2시죠. 2시 때부터 굉장히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이 정도면 그냥 밀어붙인 건데, 매매는 내일 오전에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32,000원이죠. 32,000원. 예전에 이제 매매했던 그 라인이 32,000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이게 타이밍이 안 맞거나 자신이 없으면은 무리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이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한미 글로벌이 있고, 그 다음에 유신도 똑같습니다. 차트가. 근데 한미 글로벌보다는 차트가 좀 모자라고,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한미 글로벌, 유신, 히림. 시림은 오늘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가는데 크게 저항이 없었다. 아무리 급격하게 올려도 이런 모습. 그래서 상한가를 갔다는 거를 좀 기억해 두고 너무 급하게 매매하지 않아도 얘가 살아있다고 하면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있을 테니까 그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링까지. 그래서 너무 이제 막판에 좀 급하게 올려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이제 내일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여기 금융주 관련돼서는 JB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JB. 호가가 너무 얇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구간 안에 좀 이렇게 들어온다면 한 8,255원인데 요 안에서 매매가 좀 가능할 것 같고,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안 보는 걸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모아 데이터 말씀드렸고, 이 웨이버스하고 맥스트 얘네들을 좀 봐야 됩니다. 일단 맥스트 11선을 돌파를 해서 오늘 크게 밀리지도 않고 잠깐 밑으로 내려왔다가 보합으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0.7% 상승을 했는데 1차적으로 목표가는 여기입니다. 정고점을 돌파를 해주는지, AI 관련 정부 관련된 종목으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그 미국에서 이제 CES 관련된 부분들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얘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 1차적으로 13,000원, 2차 14,000원, 그렇게 보고, 오늘이 지났는데도 AI 얘기가 나오는데도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면은 일단 내일 금요일이니까는 전액 전부 다 매도하고 다시 지켜보는 걸로 할게요. 넥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웨이버스는 어제 상한가 나왔던 종목이죠. 19,000원 아니야. 1,900원을 넘어줘야 해요. 근데 오늘 위에서 이렇게 음봉이긴 하지만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내일 움직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랑 차트가 비슷했던 게 벨로프죠. 상한가고 나고 난 다음에 음봉, 그 다음에 거리량도 많이 터지고, 그래서 차트 이런 식으로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두시고, 그렇게 두 종목을 차트를 이제 비교해 보시면서 보도록 할게요. 강하기로는 지금 차트상으로는 모양은 비슷한데 웨이버스가 좀 더 강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AI 관련된 종목을 이 두 가지를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제자리에서 지금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확인해 주시면 좀 될 것 같고, 대형주 중에서는 MLCC 관련된 삼성전기, 삼화콘텐서 얘네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꽤 오랫동안 매매하면서 밑에서 사고 위에서 매도하고 그런 거를 지금 반복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매도하고 났는데 오늘 14만원 돌파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해서 코스피가 좀 조정을 하면은 물론 얘도 다시 요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다시 14만원에서 저항을 할 건지 아니면은 13만 5천원, 13만원, 어쨌든 요 구간 안에서 움직일 테니까 그때 가서 한번 매매를 할지 아니면은 레버리지를 잡을지 그렇게 결정하도록 할게요. 얘보다도 사마 콘덴서 같은 경우, 사마 콘덴서는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얘는 이 11선이 지금 이렇게 돌파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여기 내려온다고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기 뭐 내려오면은 32,500원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대략적인 가격이에요. 이렇게 내려온다는 생각으로 기다려 볼게요. 낚시한다는 마음으로. 자, 여기까지 해서 종목을 대략적으로 좀 봤고, 결과적으로는 일단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종목들 정리해서 현금 만들어 가지고 다음 주를 좀 대비를 하자. 조금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옵션 만기 전으로 해서 그 내용입니다. 하여튼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